2005년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터의 마지막 협상을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핵융합 겨울학교를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마지막 협상을 할 때 7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협상을 못 끝내면은 이 섬을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협상이 끝나고 나서 못 나갔어요. 폭풍이 왔어. 그래서 이틀 동안은 사람들이 해피하게 거기서 이제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원래 여기 강좌를 맡지 않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핵융합 재료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뭘 할까 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는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저께 들은 내용 중에서 뭐예요? 이터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죠? 제트란 얘기도 듣고, 어저께 나오는 것에서 핵융합에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디버터 얘기 나오고, 블랑켄 얘기 나오고, 그런 단어들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쭉 들어가서 그 깊이를 쭉 들어간 건데, 근데 우리 지금 핵융합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가 어저께 첫 번 얘기할 때 이터란 얘기를 했죠. 이터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그게 퍼실리티에서,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퍼실리티에서 리액터로 가는 첫 번째 첫걸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레스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봐야 믿는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매터리얼 리서치가 도대체 핵융합 연구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어저께도 계속 강조가 됐지만 거기에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역사적으로. 오늘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유럽에서는 유라톰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단일 핵융합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27개 EU 회원국이 있지만은 휴전 프로그램은 EU 프로그램으로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다 공통적으로 가는데 매 5년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5-year assessment report related to the specific program on nuclear energy. 그리고 커버링 피리어드가 95년서부터 99년. 그 다음에 파넬에서 휴전 쪽 파넬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퓨전 쪽 파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아이락이라는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의 기계공학 학회, 산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리포트 이름이 아이락이 리포트라는데, 왜 그럼 하필 이 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제 제트란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어저께 권면 박사님이 첫 번 강의에서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DT 퓨전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핵융합이 정말로 이게 실현 가능할까? 그런 걸 보여준 그 역사적인 결과가 1997년에 어저께 이혜정 교수님도 계속해서 제트란 조인트 유로피안 토러스. 그래서 그거의 사이트는 영국의 옥스퍼드 근처인데, 그거는 유로피안 휴전 프로그램이지 개개의 휴전 프로그램, 한 나라의 휴전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래서 조인트 유로피안 토러스, 토카막. 이게 그래서 제트가 그거의 줄임말인데, 거기서 DT를 휴를 50대 50으로 해갖고 약 몇 초간에서 Q 넘버가, 에너지 게인 넘버가
0.67 이런 걸 보여줬어요. 0.67이면 1이 아니잖아요. 브레이크 이븐이 아닌데, 근데 0.67 하면은 거의 5도가 1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다시 번복한 게 뭐냐면은 일본의 지금은 없어진 토카마기지만은 JT60라는 일본 나카에 있는 토카마기에서 거기는 DT 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어서 트리티움 라이센스가 그래갖고 DD 이퀴벌런트에서 Q 이퀄 1.25를 보였어요. 그래서 요 때가 요 95년 그러니까 요 기간 95년에서 99년. 그것도 지금 재밌는 게 95년 12월에 우리나라가 K스타를 시작한 그 해기 했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2000년 6월에 나왔는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그 가장 정통 아니면은 클래시컬 그러면 휴전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넥스트 스텝 0.5 기가와트 서말이에요. 일렉트리시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이터 액티비티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거에 50년 후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라지 스케일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패스는 뭐냐면은 이터, 데모, 프로토. 근데 어제 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데모하고 프로토를 합쳐서 이걸 그냥 하나의 데모로 가자 하는 것이 패스트 트랙 어프로치. 이거는 토니 블레어의 과학수석인 그 서 데이비드 킹이 영국이 물난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하도 심하니까 그냥 언제 데모에서 프로토까지 가냐 이거 줄여서 하나로 가자.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받아서 이터 협상이 급진전이 됐죠. 근데 이거는 토카막 라인이에요. 이터, 데모, 2 기가와트 서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프로토타입 리액터라는 게 1.5 기가와트, 이거는 서멀이 아니고 일렉트리시티,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쭉 어제 권 박사님이 맨 마지막에서 갭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핵융합이 상용화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여기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시는 게 뭐냐면은 토카막 라인은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 딱 뭐가 나요? 매터리얼 디벨로먼트가 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건 전부 허당인 거예요. 허당. 예? 뭐 모르죠. 매터리얼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잘 보시면은 서로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쭉 간다. 그래서 데모에는 이터의 R&D 결과들이 들어가고 매터리얼 R&D 결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색깔들이 디자인, 컨스트럭션, 오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재밌는 거는 데모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점점 금방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권 박사님이 슬라이드에서 딱 보면은 뭐예요? 첫 번에 콤파스 D라는 소형 토카막의 건설 비용하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터로 가니까 점점 비용이 줄어들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콤파스 D 그때는 노트북에서 프로그램이 안 돌 때요. 근데 지금은 노트북에서 옛날에 슈퍼컴퓨터에서 돌던 프로그램들이 노트북에서 돌아요. 컴퓨터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이것들이 이렇게 단축해서 이 매터리얼 디벨롭먼트라는 것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어제부터 한 이유가 바로 이 그림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전에는 휴전할 때 R&D 할 때 이 매터리라는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터가 딱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걸 리얼라이제이션 한다면은 매터리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year after decision on next step. 그러니까 이터를 짓기로 한 디시전이 일어난 50년 후에부터 딱 그러면 이게 대충 보면은 약 2090년 경에는 여러분들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 어디에 돌아가는 상용용 휴전 파워 플랜트가 돌아갈 거란 거예요. 근데 실증로에서 상용로까지는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용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용이면 뭐 어떤 의미예요? 실험실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문짝을 우리가 실험할 때 100번을 와서 문제 없다. 근데 상용으로 가면 자동차 문짝을 10,000번을 엮고 다뤄야 돼요. 그만큼 뭐냐면 안전성과 그 경제성, 견고함, 듀라빌리티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매터리얼이 안 되면은 전부 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터로 넘어갈게요. 이터 이제 우리 역사 공부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핵융합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 시야가 굉장히 우리는 국제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New Source of Energy. 여태까지 우리가 아인슈타인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이라는 것이 나왔지만은 엔리코 페르미 그다음에 해서 해갖고 그런데 새로운 핵융합이랑 에너지 소스는 뭐냐면 뉴클리어 퓨전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그 위력을 보면 옛날에 프랑스가 한참 콜드워 때 이 태평양상에 있는 비키니 섬에서 수폭 시험을 했는데 옛날에 거기다가 원폭을 떨어뜨리니 그 비키니 아일랜드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날아갔는데 수폭을 했더니 섬이 없어졌더라. 이 정도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어저께도 윤한기 교수님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1958년에 그 IAEA에서 그 휴전이 디클래시파이 그러니까 핵융합 연구가 비밀 연구로부터 풀어져 갖고서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쓴다. 그래서 아톰 포 피스라는 컨퍼런스에서 한 건데 그 역사적으로 이 두 나라 로널드 레이건하고 고르바체프 두 사람이 이 합의를 해서 이 협상은 하기로 하자는 게 1985년 여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하는 사람이 최근에 이토관이 했는데 뭐냐면 첫째 스펠링이 틀렸죠. 이게 이태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스펠 체크를 잘못해요. 고르바체프인데 초프라고 썼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 영어 못해드려도 휴전은 다 하니까. 그래서 제네바 서밋, 그 다음에 이때가 제일 행복한 시절인데 98년서부터 90년까지 개념 설계, 91년서 98년까지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때 가힝, 독일에 있는 거, 나카, 일본, 샌디에고, 미국. 그래서 엔지니어링 디자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 생각한 이터는 굉장히 큰 이터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갖고서는 이때 미국은 탈퇴하고 유럽,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들이 USR인데 이때는 이제 러시안 페더레이션으로 바꿔갖고 그 다음에 일본. 그래서 세 나라가 이 줄어진 사이즈의 이터를 갖고서는 해갖고 엔지니어링 디자인 액티비티가 끝나요. 공학 설계가. 그 다음에 유럽하고 일본으로부터 사이트 프로포즈를 해서 그러니까 어디다 건설을 하겠다 하는 사이트가 제안이 됐고 그 다음에 2003년에 1월에 중국이 우리 이터 하겠소 하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우리도 다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2003년 3월에 3월인가? 4월에 우리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2005년에 협상 마지막 단계 인디아가 우리도 들어간다. 근데 이때는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어디다 짓겠느냐 하는 게 프랑스에 여러분 보면은 마르세유죠. 마르세유에서 가까운데 거기 카다라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로 여기를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이터랑은 이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예요. 국제 협약, 조약. 그래서 이거 한번 조약이 맺어지면은 범칙금을 안 내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 이미 한 번 한 거는 이건 인터내셔널 매리지가 된 거야. 국제 결혼이 일어난 거예요. 7개 나라가 합쳐갖고.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는 35년을 간다.
건설, 운영, 그 다음에 디코미셔닝, 폐로까지. 근데 디코미셔닝은 프랑스 자체에서 맡기로 해갖고 대충 우리가 거의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는데 거의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가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러한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2007년에 이터 국제기구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협정식에서는 각 나라의 장관들이 모이고, 이게 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렇게 딱 폼 잡고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어제 이혜준 교수님이 보여준 내용인데, 사이즈를 보면은 대충 조인트 유러피안 토로스, 이거는 프랑스 카다라시 지역에 있는 프랑스 토카막이에요. 토스프라인데 이거는 초전도 토카막이에요. 근데 이거는 풀리 초전도는 아니고 토로이달 마그넷만 초전도고, 나머지는 그냥 카파로 되는데 거고.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2터. 그래서 뭐 대충 여기 사람을 보면 이거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2터의 미션은 시간 관계상 딱 스킵하면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퓨전 파워를 에너지 증배 계수 들어간 것에 비해서 10배를 하면서 이거를 400초 간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약간 좀 더 스테디 스테이, 이거는 플라즈마를 가열하고 플라즈마 커렌트를 만드는, 플라즈마 전류를 만드는 것을 이 마그넷에서 하니까 외부적으로 그 가열 장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이건 non-inductive 히팅 앤 커렌트 드라이브로 Q 이퀄 3000초.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400초 갖고 그게 무슨 파워 플랜트냐? 근데 400초는 여러분 뭐예요? 이게 300초 하면 5분 아니에요? 5분을 이제 옛날에는 우리 검면 박사님 처음에 핵융합 프로 했을 때는 플라즈마 펄스 랭스가 마이크로 세컨, 그러다가 밀리 세컨, 그 다음에 세컨, 그 다음에 이게 미닛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시간으로 간다는 거예요. 시간대로 이제 핵융합이 돌아간다. 시간대로 가니까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위크, 그 다음에 먼스, 그 다음에 이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에서는 목적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터는 연료가 되는 삼중수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질 않아요. 그걸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데모고, 그 대신 얘는 트리튬 브리딩 모듈을 집어넣어서 이 트리튬 브리딩, 그러니까 이게 TBM이라고 그래요. 트리튬 브리딩 모듈, 블랭킷. 이걸 갖다가 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중요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실험하고, 그러니까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feasibility of fusion energy for peaceful purpose. 그래서 이터의 미션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무는. 그래서 얘를 한번 뜯어보면은 이터의 컴포넌트를 보면은 우선 이거는 마그네틱 퓨전이잖아요. 자기 핵융합이에요. 전자석이 어제 윤한기 교수님이 핵융합에서 이렇게 쭉 해서 1억도 플라즈마 뭐 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1억도를 유지하는 재료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데, 그거는 사실 1억도의 플라즈마를 가는 건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 아주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거예요. 왜 가두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아주 굉장히 튼튼한 실로 만든 마그네틱 필드, 보이지 않는 실로 만든 그 버틀이 생겨요. 마그네틱 버틀. 용기. 그러니까 무형이지만은 강력한 자기장의 플라즈마는 그 성질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즈마 자체가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자기장을 하면은 플라즈마는 대부분이 외부는 안 생각하고 그 마그네틱 필드 라인에 따라서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전자기석은, 그러니까 이 마그네틱 퓨전을 하는 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전자석들이 구성되는데 이 보시면은 안쪽에 센트럴 솔레노이드 중심에 있는 이거는 AC 자석이에요. 그 다음에 폴로이달 필드하고 토로이달 필드에서 보면 이것도 AC, 이건 DC 자석 2개 놓고 그 다음에 이 전자석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여기서 갇히고 그러면 여기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어저께 이혜준 교수님이 뜻을 못 이룬 게 뉴트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성자가 아주 강력한 14 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핵융합 중성자가 여러분 원자력에서는 서멀 뉴트론은 1 일렉트론 볼트 되게 아주 낮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의 중성자가 나와요. 굉장히 여기서 그래서 잘해봤자 고속 중성자를 얘기한다면은 2에서 2매부 정도의 중성자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는 서멀 뉴트론 같은 거는 뭐 그 밑에 킬로의 2B 그 정도 뭐 수준. 근데 핵융합 고속 중성자는 14매부. 그러니까 휘션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7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이런 외벽을 두드리면은 그 외벽을 견뎌내는 물질들이 1년 360일 우리가 파워 플랜트를 만들면은 뭐예요? 365일 중에서 350일 정도는 운전해야 되잖아요. 350동안을 14매부의 중성자들이 매일 두드려 팬다 그러면은 이걸 견디는 물질들이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터리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300초, 400초, 길게는 3000초를 견딜 수 있는 이 쉴드 블랭킷이 있어요. 이거는 뉴트론을 쉴딩하는 블랭켓.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나오는 뉴트론들로부터 이 진공용기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진공용기는 안쪽에 쉴드 블랭킷이 있고 여기에 핵융합 그 퓨전 플라즈마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윤한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다이버터는 뭐냐? 외벽에서 나오는 불순물들을 오픈 마그네틱 필드 라인 보통 코어 쪽에는 모든 마그네틱 필드들이 클로즈드 됐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안 새요. 근데 불순물 쓰레기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마그네틱 필드를 오픈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쭉 해서 양쪽에 쓰레기통에다가 던지는 다이버터. 그래서 핵융합 발전소가 핵발전소가 좋은 건 뭐냐? 핵융합 발전소는 발전소인데 쓰레기통이 있는 발전소. 근데 핵발전소는 쓰레기통이 없는 발전소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의 차이는 practically 실제적으로 뭐냐면 쓰레기 처리를 우리는 할 수 있다. 저쪽은 아직 쓰레기 처리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료 자체가 저쪽은 매스가 높은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거고 우리는 매스가 굉장히 작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융합 발전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핵융합하는 우리가 같은 에너지 한다면 사실 원자력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사용 후 해결로 무슨 요새 공론화위원회 등등 이게 많잖아요. 뉴스에도 보면은 그래서 뭐 사용 후 해결 어디다 처리하면 뭐 주민 반대가 막 일어나고요. 우리가 이터 협상에서 사이트 결정하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그것도 별거 아닌데 그렇게 몇 년 협상을 끌었는데 더구나 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것도 원자력 쓰레기를 갖다 놓겠다니까 이게 발전소 지은 것서 에너지를 쓰는 건 좋은데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지만은 누가 그래요? 원자력공학과 학생 한 명이 나는 내가 한전 사장이라면 나 퓨전 가지 휴전 안 간다. 봐라 휴전은 얼마나 복잡해. 원자로는 되게 심플해요 안쪽이. 근데 엔지니어는 항상 엔지니어링 되는 거는
심플한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서 언젠가는 핵융합로가 안에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질 때가 핵융합로가 됐다. 그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잘 되면 이런 컬렉션 코일 같은 것들도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인터널 코일도 필요가 없을 때고, 우리가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을 다 규명을 하면은 이 안에 내부 구조들도 굉장히 단순해져요. 왜냐? 지금 플라즈마를 진단 가열하는 것들에 많은 컴포넌트들이 여기 구멍들이 줄줄이 있어요. 이게 다 포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 우리가 핵융합 플라즈마를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어떤 모드가 가장 좋은 모드고 아무 문제점이 없고, 그러면 진단 같은 장치들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이펙티브한 가열 장치 하나만 딱 붙이고서 돌리면 된다. 그게 결국은 데모 프로토로 가는 패스예요. 그렇지만은 이터는 우리가 ITER에서 E자가 experimental reactor예요. 실험로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 근데 상용화로 간다면 안에 있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들은 단순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메이저 컴퓨터 제일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초전도 자석은 리퀴드 헬륨을 써요. 4.2도 켈빈 아니면 4.5도 켈빈으로 가는데 이게 크라이오 템퍼레처 영하 268도 뭐 그 정도잖아요. 이거 상온에 노출되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기본에 있는 토크막들은 여기 있는 라인들은 다 이런 바깥에 깡통들이 없어요. 얘들은 다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터서부터는 이게 초전도이기 때문에 K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초전도 토크막들은 보시면은 냉장고 속에 있는 토크막이에요. 냉장고 속에 있는 토크막인데 안쪽에 이쪽은 리퀴드 나이트로젠을 차여서 약 70도 켈빈. 그러니까 되게 이게 웃기는 장치에 보면은 바깥에는 냉장고인데 안쪽에는 1억도 플라즈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기 덴푸라 집에 가면은 장인들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튀겨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럼 뭐 누가 아이스크림 튀겨? 선수만 튀긴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가. 그래서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 하죠? 9시 20분.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주마간선으로 빨리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이 여태까지만 보면은 그냥 맨날 그림만 보잖아요. 이게 그림. 그죠? 이런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캐드만 잘하면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건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센트럴 솔레노이드 가운데 있는 거를 갖다가 그걸 잡아주는 플레이트인데, 이거는 뭐냐면 포징 프로세스. 이게 지금 뜨거운 철장을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포징 프로세스를 보면 여러분 창원에 두산중공업에 가면 포징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리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로이달 TF 코일 DC 마그넷을 하는데 이 사이즈 이것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규모들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폴로이달 필드 코일. 이건 뭐냐면은 폴로이달 필드 코일이 뭐냐면 여기서 이건데 이 외쪽을 서큘라로 도는 거예요. 이쪽에서. 얘는 단면을 보면 D가 이게 TF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커서 각 나라에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수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터 사이트에서. 그래서 여기 사람 사이즈가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 위에 딱.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진공용기. 이거 사이즈. 그 다음에 크라이오스tat. 이건 인디아에서 만드는데 보면은 높이가 29m, 직경 28m, 304 스테인리스 스틸. 두께는 4cm에서 18cm까지 두께. 웨이트가 3,500톤. 3,500톤. 이 매스를 여러분들이 에큐라시를 얼만큼 맞춰야 되는 줄 알아요? 공차
정밀 공차 몇 밀리미터 안으로 맞춰야 돼요. 여기서 3,500톤. 이건 코끼리가 댄싱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요만한 데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진공용기의 프레셔는 10에서 4mbar 이쪽에서. 그리고 그래서 크라이오스타트 웨더 등치기 때문에 이터 사이트에서 워크샵이 딱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나라별로 이 조달 품목을 딱 정해서 분배를 뽐빠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나눈 거고. 그래서 이 각 나라별로 맞는데 처음에는 그 조달 품목보다 다 이 서로 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각 나라별로 서로 욕심이 있어서 나도 이거 다 해보고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산업체가 우리가 안 해. 이거 뭐 앉아서 우리가 계속 부품 100개를 만들면 내가 모르겠는데 겨우 한 대로 만들어줬고 내가 공장에다 설비 안 해. 그래서 전부들 계약들을 전부 바뀌어서 옛날에는 우리한테 백큐ම් 베슬은 대한민국하고 러시아하고 유럽연합이 하고 서마이시드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다 하고 서마이시드는 뭐냐면은 진공용기하고 진공용기는 온도가 한 진공용기는 철로 만들잖아요. 316LN 그래서 비자화성 재료로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드는데 그 얘들도 보면은 불순물이기 때문에 한번 하기 전에 베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350도 정도. 350도 뭐야? 손 댈 수 있어요? 50도만 해도 뜨거운데 350도로 베이킹을 해야지 어디서 불순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공용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전도 자석이 있지. 초전도 자석은 몇 대? 4.5도 켈빈이야. 영하 268도야. 그 사이에 갭이 얼마야? 얼마 안 돼, 이 정도. 그래서 거기는 두 사이에 서멀 인슐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그거를 고수로 한 게 케이스타 우리가 했어요. 서멀 인슐레이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이건 대한민국이 전부 만든다. 그 다음에 토레달 필드는 일본하고 유럽이 만들고 이것도 우리가 좀 뭐 하는데 우리도 귀찮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거 하자. 토레달 필드 이거는 쉬운 거야. 이거는 상당히 쉬워요. 이거는. 그다음에 컬렉션 코일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다 역할 분담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가 어셈블리 조립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는 프로세스가 나요. 근데 이 어셈블리 프로세스도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세스 우리가 맡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케이스다 했기 때문에 제일 최신으로 만든 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터 사이트인데 여기가 마르세유예요. 그래서 여기 길들이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굽이 이렇게 보면은 길도 좁아. 그래서 패스를 줄줄줄줄 해서 여기 이터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터 사이트 가려면은 얘네들은 길은 이렇게 수송로는 이렇게 가지만은 이거는 이런 수송 트럭들. 근데 이거는 부품들은 마르세유 항구로 딱 와서 이렇게 가서 모인 거고 사람들은 파리에서 마르세유 에어포트에서 일로 와서 여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파리에서 떼제배 타고 악생프로방스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관광 안내 서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토카마 콤플렉스의 조감도예요. 이건 조감도예요. 아직 토카마 콤플렉스는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 헤드쿼터 빌딩은 지어졌는데 그리고 이것이 지금 레이아웃이에요. 전체 토카마 빌딩 안쪽을 딱 잘라보면은 토카막이 있고 양쪽에 이것이 주변 시설들이에요. 여기서 파이핑, 각종 펌핑, 그 다음에 이 나오는 포트들, TBM들 이쪽에 끼어 들어가고 가열장치, 진단장치 쭉. 근데 이 전체가 이게 뉴클리어 빌딩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양의 레디에이션이 나와요. 감마레이, 엑스레이, 중성자소 이런 것들이 전부 프로텍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이게 이터 전체의 건물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게 토카막 빌딩이고 제일 크고 여기가 어셈블리홀, 토카막은 이 안에 있고 이게 초전도 자석 운영 크라이오 플랜트,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해주는 삼중수 장치 건물,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마그넷 파워만 다뤄주는 이거는, 그 다음에 핫셀, 이거는 뭐냐면은 더러운 것들, 액티베이트 된 메터리얼들을 가두는 그런 핫셀, 그 다음에 헬륨 쓰레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안에 애쉬들을 갖다는 레디웨이스트를 갖다는 하고, 그 다음에 쿨링 타워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건물이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돼 보이죠? 근데 이게 이것만 보더라도 사이즈가 이게 트리튼 빌딩이에요. 보면은 80m, 그 다음에 높이 35m, 위스 25m 쫙.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 여기서. 이게 인류 역사상 삼중수소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호실, 인류 최초로 해보는 거예요. 삼중수소. 그렇기 때문에 트리튬 브리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터에서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오다 교수님이 이런 트리튬 브리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지, 매터리얼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터는 뉴클리어 라이센싱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삼중수소란 거는 반감기가 10.3년인 톡식 레디오 액티브 가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필수. 그래서 이터는 지금 보면은 딱 해서 프로그램이 첫 단계는 하이드로젠 헬륨, 그 다음에 중수소, 그 다음에 DT 퓨전, 그 다음에 모어 듀티에서 이런 오퍼레이션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터 다음에 우리가 뭐 할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2013년에 그 매년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휴전 파워셋에서 얘기한 건데, 토니 테일러란 분이, 이분은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장치 D3D라는 구리로 된 토카막을 운영하는 연구소. 이게 사설 연구소지만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는 제너럴 아토믹에서 하는 거기에 프로그램 리더예요. 이 사람이 발표한 건데, 시간상 우리가 간단히 나오면은 첫째 이터, 그다음에 이건 중국의 토카막 CFETR, 이거는 미국에서 주장하는, 이건 둘 다 아직 페이퍼 머신, 이건 리얼 원, 이것도 페이퍼 머신. 그다음에 이거는 존재하는 토카막들에서 보면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다 존재하는 토카막. 그래서 이런 뭐 것들을 다 어치브해서 우리가 절로 간다. 그다음에 우리가 매터리얼 얘기를 잠깐 하기 때문에 어제 이혜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이버터 히트 플럭스, 그다음에 요거 히트는 그다음에 뉴트론 DT 여기서 이 얘기. 그리고 이터라는 얘기가 이게 왜 필요하냐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트리튬을 브리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 이건 다 교과서에 책에 있으니까 이런 데 보시고. 그래서 지금 TBM 프로그램, 우리가 좀 이따 박기현 박사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실 텐데, 이 트리튬 브리딩 브랭킹 모듈을 이터에서 테스트해요. 그래서 5개 이터 멤버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한국에 끼었어요. 미국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 중국, 인디아. 그래서 각 브리딩 타입이 틀려요. 보면은. 이건 헬륨 콜드, 리튬 리드. 헬륨 콜드, 페블 베드. 워터 콜드, 세라믹 브리더. 헬륨 콜드, 세라믹. 이런 식으로 방식이 다 틀려요. 다 틀려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를 이터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놈을, 옵티마이즈 된 놈을 데모로 갖고 간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터는 토카막. 그래서 이거는 핵융합 플라즈마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트리얼도 아주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매트리얼 온리.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만 해볼게요. 이게 인터내셔널 휴전 매터리얼 이레디에이션 퍼실리티고, 이거는 엔지니어링 밸리데이션 DA 디자인 액티비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스케일도 보면은 이게 10m 스케일인데 이것도 상당한 규모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엔지니어링 밸리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액티비티 예배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났습니다 하는 게 2007년에 그래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하면 모든 해서 CDA, 컨셉츄얼 디자인 끝났고, 디자인 이밸리에이션 끝났고, 쭉 넘어가서 리튼 해서 7년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뉴트론들이 메터리얼이랑 인터랙션 되면 이것이 메터리얼들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헬륨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완전히 부풀어 오르게 돼갖고 이 우리가 믿었던 메터리얼들이 뉴트론만 만나면은 이게 완전히 뭐야 돼요? 비스켓처럼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오래 쓰면은. 내가 이 얘네를 어떻게 믿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가 아주 14 MeV 뉴트론하고 메터리얼을 데디케이트되게 연구하는 이런 건데 이것들도 상당히 많은 에포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서 하면은 이프미프 얘기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가속기예요. 아주 강력한 가속기로 여기다가 리튬 타겟에다가 아연이 딱 때리면 여기서 뉴트론이 나와요. 14MeV. 그 뉴트론이 메터리얼하고 인터랙션 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기, 그 다음에 리튬 타겟, 그 다음에 테스트 셀, 3개로 구성이 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면은 근데 이 액티비티들은 이터와 다르게 브로드 어프로치라는 협약이 있는데 이게 일본하고 유럽연합 사이에 바이래터럴 양자 간 협상에 의해서 됐어요. 근데 이게 2017년이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도 여기 인바이트를 받았어요. 포스트 BA다가.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터 말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빠. 앞으로. 이런 일 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갈 때는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보면. 할 일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게 두 기관이 이게 이제 이터를 하면서 도메스틱 에이전시라는 게 만들었어요. 7나라에. 그건 뭐냐면 이터의 조달 품목을 대는 국내 전담 기관이 만들었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JAEA가 만들어졌고 유럽에는 퓨전 포 에너지인데 그 유로피안 프로그램에서는 CEA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 그다음에 벨기에, 그다음에 스위스랜드 이런 기관들이 지금 이프미프 여기 참여하고 일본에서는 닙스, 그다음에 교토대, 동경대,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들하고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럭처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런데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연구소랑 같이 이런 일에 이제 재료하는 사람들이 특히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미래상을 보면 이터도 있지만은 이런 이프미프라는데 굉장히 많이 가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성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리튬 타겟이 있고 이건 교과서에 있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또 새롭게 오가니제이션이 결성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유로피전이라고 작년서부터 결성이 된 것 같은데 이건 거기 그 디렉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베이스가 어디냐면은 지금 독일의 아섹스 업그레이드라는 토커막에 있는 독일 가힝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하는 게 보면은 이터 피직스 그다음에 데모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하는 것들이 보면은 어드밴스드 마그넷 테크놀로지 즉 지금의 리퀴드 헬륨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이 템퍼레처 슈퍼 컨덕팅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온 초연조체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뭐예요? 세상 정말 편해지는 거예요. 크라이오스tat이 필요 없거든. 크라이오스tat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메인텐스한데 얼마나 냉장고 뜯어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크라이오스tat이 없어지면은 상온
초전도 체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퓨전 파워 플랜트가 상용화될 때는 이런 크라이오스tat 없이 상온 초전돼. 그래서 쉬운. 그거를 생각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블랭킷, 브리딩 블랭킷. 여기서 이 데모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혜준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하이 히트 플럭스 매터리얼 이런 리서치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 디바이스로 이런 하이히트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운영한 게 매그넴 PS라고,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어요. 이 종류들이. 그 다음에 이거는 율리히, 독일 율리히에 있는 이런 스퍼터링 장치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개조한 토스파를 개정해서 이걸 이름을 웨스트라고 붙였어요. 한 이런 또 이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를 R&D 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또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외국을 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내라는데 이제 우리나라 건 뭐냐 말씀드리면은, 이건 국가영역 연구에서 KD모 연구 개발 현황인데, 자 보면은 우리는 지금 보면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K스타에서 지금 2터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데모로 가는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만드는 거, 이건 국가 개발 계획이에요. 이건 우리가 그냥 임의로 만드는 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플랜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2단계에 있어요. 지금 1단계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K스타 됐고 2터 검사를 참여했고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2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K스타 2터를 활용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중점 전략은 뭐냐면은 고성능 플라 달성 및 데모 기초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주도 이런 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실증로 개념 설계, 그 다음에 핵심 기반 기술 개발 사업들을 보면은 약 7개의 메이저 R&D 기술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핵융합 재료, 또 초전도 자석. 사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안전 인허가, 이것도 다 재료 관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다 매터리얼 릴레이트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퍼실리티, 지금 말씀드린 제트 이스트, 뭐 이프미프 이런 얘기 있고, 그래서 이게 연구재단에 있는 기초연료미 인력 사업하고 K스타 이렇게 쭉 해서 이것들이랑 합쳐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윤환기 교수님 말씀드린 것이 소재 제품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크라이오. 그래서 그 로우 템퍼레처 초전도 자석 분야를 또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시간이 오버됐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퓨전 매터리얼 R&D는 다음의 태스크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2개의 플럭스, 하이 히트 플럭스하고 하이 에너지 뉴트론 플럭스에 대항하는 R&D.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터 할 때 보면 진공용기가 3,600톤. 그래비티를 이기는 스트럭처 매터리얼을 개발을 해요. 그래비티. 그죠? 3,600톤을 견디는 매터리얼, 지지구조. 그래서 프레셔, 베큐um, 마그넷 포스, 플라즈마 디스럽션을 견디는 스트럭처 어게인스트 그래비티. 이런 것들에는 스트럭처 매터리얼. 물론 여기도 포함되죠. 뉴트론 플럭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초전도 자석, 그 다음에 크라이오제닉스 관련된 매터리얼, 그 다음에 연료 관련된 퓨얼 사이클 관련돼서 퍼메이션 방지하는 거, 코로전 방지, 그 다음에 이걸 방지하는 코팅 매터리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서멀 인슐레이션, 진공 타이트, 베큐um 타이트, 일렉트리컬 인슐레이션은 인슐레이션 매터리얼, 그 다음에 뉴트론, 중성자,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왜냐하면 전자기파는 다 인터피런스를 만들어요. 이걸 차단하는 쉴딩 매터리얼, 그 다음에 파이핑,
베큐um 관련된 파이핑, 워터 파이핑, 가스 파이핑. 그 다음에 웰딩, 조이닝 하는 매트리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주입하는 EMF를 하는 가운데 커렌트 피딩, EM 피딩 하는 피딩 매트리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런 매트리얼들은 오퍼레이션 인바이런먼트가 뭐냐면은 하이, 믹스 오브 하이 히트, 뉴트론, 일렉트로마그네틱가 가장 아주 정말 매트리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속된 말로 더럽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서 견디는 매트리얼들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항공 우주 하는 재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인바이런먼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00도 상온하고 그 다음에 영하 268도 굉장히 익스트림 템퍼레처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소위 말 온도급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면은 또 위험한 요소가 하이 볼테이지, 하이 커렌트. 이건 뭐예요? 아킹이 일어나요. 먼지만 잘못되면 아킹이 일어나고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기에 필요한 매트리얼도 개발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로 마쳤습니다.